자, 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에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 미치 앨범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한번 중요한 부분들은 읽어봤는데, 자, 저자는 이제 에디라는 주인공이 죽음 이후 처음으로, 에디가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들르는 곳은, 주인공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음을 맞이했던 곳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가? 자, 거기에서 이제 파란 사내를 맨 처음 만나죠. 이 파란 사내를 만납니다. 이 파란 사내가 음, 이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에디에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천국, 천국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에디가 천국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예, 천국일 리가 없다. 왜? 여기가 당신이 자라던 곳이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얕잡아 보기 마련이지. 하지만 천국은 생각지도 않는 구석에서 찾아낼 수 있는 법이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 사람들은 천국을 파라다이스 동산처럼 생각하지만, 그죠? 파라다이스 동산처럼 천국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 파라다이스 동산처럼 천국을 이해하지만 천국은 위안도 줄 수 없는 풍경, 이런 어떤 풍경들은 아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죠?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자기의 어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것이고, 뭡니까? 자신의 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미래는 어떤 겁니까? 여기처럼 이제 파라다이스처럼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고 어, 무한한 행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서 거꾸로 천국은 자신의 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죠? 자신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 결국 이제 요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이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 그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살잖아요.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살지만 사실은 현재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를 늘 이제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현재 속에서 무엇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결국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 결국 과거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현재 속에서 우리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라고 하는 것, 과거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이제 예, 모든 것들이 결국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현재의 나가 바로 이제 이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 미래의 꿈으로, 소망으로 늘 이제 우리 속에 자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 미래는 늘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이고, 과거는 늘 우리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가져가고 미래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과거의 내가 아주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자, 미래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꿈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어떤 나가 있는 겁니까?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인가? 아니면 부정으로 점철된 나인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의 나, 부정으로 점철된 나, 온갖 겉모술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 놓은 나. 이 과거가 투명하지 못하면 결국 미래는 어떻게 오는 거죠? 미래의 꿈은 아름답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나를 제대로 잘 가꿔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나는 내가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나를 내가 잘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이 과거의 나는 결국 뭡니까? 미래의 나를 규정해 나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흔적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를 과거로서 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이 과거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기준점이 맑고 아름답고 고듬이었다면 이 맑고 아름답고 고든 그 부분들이 현재 나를 어, 만들어가는 큰 요소가 되고 그런 현재의 내가 바로 이 미래에 꿈꾸는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어, 어떠한 방식으로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미치 앨범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제를 이해한 바로 이 과거, 이 우리가 애타게 찾아다니는 먼 곳이 아니고 바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있고 내가 있는 바로 이곳.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이곳. 그죠? 이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이곳을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과거의 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 첫 번째 인연의 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 파란 사내와 에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죠. 파란 사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 파란 사내는요. 이 어, 파란 사내의 삶을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참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쇼라고 하는 어떤 명목 속에서 괴물들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눈요깃거리고,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성도르체 앗아가버리는 가장 슬픈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어떤 것들요. 그 괴물처럼 보이는. 자, 이 파란 사내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된 정신적인 이 충격, 구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 질산은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신경 안정제로서 질산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구타, 구박, 뭐 이런 것을 받게 되면서, 이 충격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신경 안정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산은을 복용을 합니다. 근데 이 은을 이제 복용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중독이 되는 거죠. 질산은에 중독이 되게 되고, 질산은에 중독이 됨으로 해서 몸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상적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 광대 노릇을 하게 되고, 이 광대가 되기 위해서 루비 가든에 가게 되죠. 루비 가든에서 왕괴물이라고 불려지면서 여기서 쇼를 하게 됩니다. 쇼. 괴물의 쇼. 자, 그러다가 이제 에디를 피하려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친구의 차를 빌려서 어, 타고 가다가 자, 이 도로에서 자, 이 에디가 이 공을 쫓아서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피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파란 사내의 장례식에 바로 이 아이가 참석하게 됐는데 바로 그날이 아이에게는 생일이었고 이 파란 사내에게는 장례식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자신 때문에 이 파란 사내가 골목으로 들어가 차를 피해 가지고 아이를 피해서 차를 몰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파란 사내가 이 아이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슬픔은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엄마에게 한 말은 뭐냐면 싫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축복받아야 하는 내 생일이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내 생일이야. 그래서 에디는 에디의 생일날 에디에게 생일날이 바로 이 파란 사내에게는 장래, 죽음 날이 되는 거고 이 파란 사내는 파란 사내의 장례식이니까 슬픔이며 피해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아이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 파란 사내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디는 자신의 생일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모순,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 이 모순, 이 모순 덩어리, 이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 자,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근데 이 파란 사내는 하나가 태어나면 하나가 죽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균형이라는 거죠. 하나가 시들면 하나는 자라나게 되고 하나가 태어나면 또 하나가 죽는다. 이게 바로 균형이라. 균형. 이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실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 인연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요 인연의 장에서 이야기하는 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죽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죽는 것이 어떤가? 난 순서대로 죽는가? 그게 오히려 공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 공평과 균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누군가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누군가 하나는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균형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낭비된 인생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낭비하는 인간 시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낸 시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미치 앨범은 이제 인연의 장에서 이렇게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생의 장에서 이제 대위를 만나죠. 대위를 만납니다. 자, 이 대위를 만나서 자, 이 대위를 만나고요. 자, 음, 대위가 이제 이 에디의 다리를 쏴요. 왜냐면, 어, 이 에디의 다리를 쏘지 않으면 이 에디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의 다리를 쏘아서 목숨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의 다리를 절단을 내지만 다리를 절단내는 반면에 목숨을 살리게 하는. 안 그랬으면 불구덩이 속에서 자네를 잃었을 테니까. 자네는 죽었을 거야. 한데 아직 그럴 때는 아니었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자, 여기 보면 128쪽에 보면 자네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지. 그는 에디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죽는 것? 그게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니. 우린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시작일 뿐이다. 자, 죽는 것을 두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다 시작일 뿐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거지. 자신의 어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 자신의 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죽은 후 계속 여기 계셨군요. 살았던 세월의 2배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음, 자네를 기다렸지. 파란 산에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 역시 그랬지. 그도 자네 삶의 일부였으니까. 자네가 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의 일부분 말일세. 자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네에게 할 말을 했고, 이제 여기에 없어. 나도 그럴 테니 내 말 잘 들으라고. 자네가 나한테서 배울 내용들을 말해줄 테니 말이야. 에디는 등이 곧게 펴지는 것 같았다. 대위는 말했다. 자, 여기 희생의 장입니다. 희생이란 게 있지.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네는 희생했고, 나 역시 희생했어. 우리 모두 희생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희생을 하고 나서 분노했지. 자, 희생을 하고 나서 분노했지. 줄곧 잃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 자네는 그걸 몰랐어. 희생이 삶의 일부라는 것.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 희생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질 만한 것이라네. 작은 희생과 큰 희생이 있지.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일을 하지. 또 어떤 딸은 병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나이들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라보조의 죽음이 무의미하진 않아. 라보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대위와 함께, 에디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같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라보조가 이제 먼저 죽게 됩니다. 라보조의 죽음이 무의미하지는 않아. 그는 조국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들 역시 그걸 알지. 남동생이 뜻을 이어서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네. 그날 밤 우리 모두 차를 타고 지뢰밭을 지날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넷 다 같이 죽었겠지. 하지만 대인이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인은 혀를 쳤다. 바로 그거야. 때로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사실은 그걸 잃는 게 아니기도 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 이제 여기 보면 이 지뢰밭을 지나다가 대위가 자기의 모두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죽었는 겁니다. 음, 대위는 철무와 소총, 군번줄이 박혀 있는 자기 무덤으로 걸어가 철무와 군번줄을 한 팔에 낀 다음 진흙탕에서 총을 빼서 투창하듯 던졌다. 그러나 총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져버렸다. 대위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난 자네를 쌌네. 그리고 자네는 뭔가 잃었지만 또 뭔가를 얻었지. 자네가 아직 그걸 모르지만 말이야. 나도 뭔가를 얻었네. 뭡니까? 난 약속을 지켰지. 푸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가 손을 내밀었다. 다리를 그렇게 만든 것을 용서해 주겠나?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상을 당한 후 얼마나 막막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대해 분노했던가. 그런데 데이비가 포기한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졌다. 에디가 손을 내밀자 데이비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나는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갑자기 그들이 앉은 나무에서 큰 가지가 떨어지더니 땅속으로 녹아들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싱싱한 가지가 천천히 올라왔고 솜털이 달린 나뭇잎이 피어났다. 데이비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힐끗 위를 올려다봤다. 그러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에 재를 닦아냈다. 대리님, 왜 여기입니까? 어디든 선택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파란 사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을 택했습니까? 난 전쟁, 이 언덕에서 죽었으니까. 난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니. 전쟁 회의, 전쟁 계획, 전쟁 가족. 내 소원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였어. 우리가 서로 죽이기 시작하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는지 정말 보고 싶었지. 대의가 대답했다. 그가 손을 올리자 불에 탄 풍경이 변했다. 돌무더기가 높고 나무가 자라 가지를 펼치고 땅은 진흙탕에서 푸른 잔디로 바뀌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필리핀 섬을 에워싼 바다의 반사점. 그 아름다움은 전쟁 전에 아름답고 순수한 그 아름다운 그 자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희생한다는 거죠. 작은 희생, 큰 희생. 근데 어떤 사람은 희생을 통해서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어, 그 만족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희생의 장이에요. 희생의 장. 여러분들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거 메모 줄 긋고 그죠? 메모하고 자,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 글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다른 사람 책은 이렇게 줄 끌 수가 없잖아요. 메모할 수가 없잖아요. 내 책은 줄을 끌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적어 나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 자기 책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용서의 장인데 용서의 장에서는 이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어쩔 수가 없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든 깨끗한 유리 같아서 보살피는 사람의 손자국을 흡수하기 바랍니다. 이게 참,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어쩔 수가 없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든 깨끗한 유리 같아서 보살피는 사람의 손자국을 흡수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부모는 유년기의 유리에 손자국을 내고 어떤 부모는 금이 가게 만든다. 그중 몇몇은 유년기에 유년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다시 맞출 수 없게 만들기. 자, 이 파란 사내의 아버지는 완 부모를 통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립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어떤 부모는 금이 가게 만든다. 자, 이런 에디의 아버지가 처음 입힌 상처는 무관심이야. 그 다음에 구타, 폭언, 뭐 이런 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이들의 방에 와서 분통을 터뜨렸다. 장난감을 모조리 모아서 벽에 던지고 아이들을 매트리스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허리띠를 뽑아서 채찍질을 했다.
돈을 낭비한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에디는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설사 어머니가 깬다고 해도 아버지는 나가 있어 라고 윽박지를 뿐이었다. 어머니가 잠옷 자락을 움켜쥐고 무기력하게 복도에 서 있는 걸 보면 에디의 마음은 더욱 좋지 않았다. 자, 이런 어, 에디는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며 보냈다. 윤영기의 유리에는 단단하고 냉담하고 분노로 달아오는 손자국들이 찍혀졌다. 어린 시절 에디는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며 보냈다. 이것이 무관심 이후 두 번째 입은 상처였다. 폭력의 상처. 폭력에 어찌나 익숙해졌던지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얼마나 심하게 맞을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러니 이제 부모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그죠? 상처 입고 예, 이런 그래서 에디 유리에 남은 마지막 손자국이었다. 침묵. 남은 세월 동안 침묵이 맴돌았다. 에디가 아파트를 구해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놈이 내게 손을 들었어. 라고.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그들 부자의 삶도 그랬다. 무관심, 폭력, 침묵. 이제 죽음 너머에 알 수 없는 곳에 선 에디는 스테인레스 벽에 등을 대고 눈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또 사랑을 갈구하는 그 사람. 그는 천국에서까지 아들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의 거부가 다시금 가슴을 도려냈다. 아버지, 에디는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루비 이 공원에서 공원에 이제 그 주인, 예, 부인이 나타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어, 노 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내가 꿈꾸는 천국은 바다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내겐 북적이던 식당이 바로 천국이었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에밀과 연애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 부부, 노 부인이죠. 노 부인의 천국은 어디냐면, 바다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즉, 이던 식당이 바로 천국이었다. 소박한 생활을 하던 그곳. 에밀이라고 하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곳. 그 시절이 바로 천국.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요. 앞서 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곳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그렇고요. 자, 아무튼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 음,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내를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에필로그. 자, 모두가 하나인 이야기, 이 부분입니다. 루비 가든 놀이공원은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재개장했다. 에디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다른 사망 소식과 함께 일주일간 신문에 났다. 사고가 났던 놀이기구는 운행을 중지했지만 다음 해에 악마 추락이라는 새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10대 아이들은 그 기구를 타는 것을 용기 증거로 여겼다. 그래서 악마 추락은 늘 손님이 많았고 공원 주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에디의 아파트에 새를 든 사람이 부엌 창을 뿌연 유리로 갈아 끼워서 는 해적목마는 흐릿하게만 볼 수 있었다. 에디가 하던 일을 물려받은 도민계즈는 그의 소지품을 정리해 루비 가든의 오래된 자료와 함께 트렁크에 넣어 보관했다. 원래의 정문 사진도 거기 들어 있었다. 케이블을 닳게 만들었던 열쇠의 주인 니키는 집에 가자 새 열쇠를 만들었고 넉 달 후에는 차를 팔았다. 그는 자주 루비 가든에 놀러 왔고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루비 가든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계절이 오고 갔다. 학교가 끝나고 해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잿빛 바다 옆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돌아갔다. 테마파크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정도 크기면 좋겠다. 여름이 오고 생기가 되살아나면 해변은 파도의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해전목마와 페리스 해전 바퀴를 타러 왔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수와 솜사탕을 먹었다. 루비 가든에는 줄이 생겼다. 다른 곳에 생긴 줄과 똑같은 줄이었다. 5가지 추억 속에서 5사람이 에이미인가 애니인가 하는 여자아이가 자라서 사랑을 하고 나이 들고 죽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로부터 대답을 얻을 것이다. 왜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그 줄에는 수염을 기른 노인이 있었다. 모자를 쓰고 코가 굽은 노인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자신의 몫을 나누기 위해 스타더스트 밴드 셀이라는 곳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언젠가 노인은 그녀에게 그 비밀을 들려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은 다시 그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세상에 사연들이 가득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란.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요. 자, 이 이야기들을. 자, 에디는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난다. 에디가 생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에디는 그들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안고 살아야 했던 상처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자,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억하고 우리가 해상하는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모든 것,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우리 삶이 녹아져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연과 인연을 통해서 각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슬프면 어떤 사람은 기쁜 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이 이야기들이 바로 미치 앨범이 말하고 싶은 그 부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자, 여기,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올려놓을게요. 이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